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가정에서 자주 겪는 훈육 상황에 대한 3가지 사례 풀어드렸어요. 오늘은 이어서 훈육 시 이것만은 제발 하지 마세요 라는 기준으로 정리를 해드려보고자 합니다. 하면 할수록 힘들기만 한 훈육 안 할 수도 없고 너무 고민되시죠? 그런데요, 어머님, 아이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가 어떨 때 가장 힘들었는지 물었더니 이런 답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소리 지를 때요. 넌 누구 닮아 그러냐고 자꾸 물어본대요. 그리고 엄마가 나 때문에 울어요. 어떠세요? 우리 아이들의 상처가 조금은 느껴지시나요? 훈육은 부모님도 힘들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참 힘듭니다. 요즘 어머님들이 아이 키우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훈육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모든 매체에 이와 관련된 정보들이 넘쳐나죠.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케이스를 찾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머님들이 훈육하실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너 누가 이런 행동해? 아우 얘 좀 봐, 아우 창피해. 이런 말들 우리가 의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있어요. 너도 형처럼 좀 해봐. 아 동생은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이렇게 비교하는 말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이때 느끼는 창피함과 수치심이 신체적인 것 못지않게 정서적인 체벌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말들은 아이가 부모의 말을 더 잘 듣거나 반성을 하는 데는 어떠한 성과도 없어요. 오히려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좌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감정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판단하고 스스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죠. 답답해서 던지는 말들, 그리고 한두 번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던지는 말들이 습관이 된다면 아이의 자존감을 낮추게 됩니다. 입장을 바꿔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 어머님들한테 넌 엄마가 돼서 왜 그러냐? 아니 애를 왜 이렇게 키워? 이런 말들을 하면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나는 지금껏 잘했다 생각했고 아이를 위해서 노력했다 생각했는데 순간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너무 속상하시겠죠? 어머님,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무심코 던지는 말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정서적인 체벌이라는 것, 훈육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꼭 명심해 주세요.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 키우면서 이런 경험 한 번씩은 있었을 거예요. 밥 한 번만 더 먹으면 엄마가 공룡 사줄게. 엄마랑 공부하면 동영상 보여줄 거야. 울지 않고 말하면 엄마가 놀이터 갈 거야. 창피하지만 저도 제 아이에게 이런 말들로 보상하며 키웠어요. 처음 몇 번은 아이가 말을 잘 듣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꾸준하지 못하더라고요. 해오던 방식이 통하지 않으면 부모님들은 더 큰 보상으로 아이와 거래를 하거나 또 이렇게 말하죠. 너 밥 안 먹으면 엄마도 간식 안 줘. 이렇게요. 생각해보면 시작은 아이에게 밥을 잘 먹이기 위해서 시작된 말인데 말이죠. 보상훈육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더 큰 보상을 바라며 말을 안 듣게 되고 그런 아이를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협박성 말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님, 보상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계속 사용하게 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만약 보상 훈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때마다 뭔가를 사주는 보상이 아니라 스티커판을 만든 후 스티커를 다 채웠을 때 보상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이때는 엄마가 원하는 선물 아니에요. 아이가 원하는 보상을 충분히 이야기 나눈 뒤에 실천한다면 우리 아이에게는 선물뿐 아니라 성취감도 느끼게 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팁을 더하자면 물리적인 보상으로 아이가 원하는 것을 사주는 것도 좋지만 엄마 아빠와 놀이동산 가기 그리고 주말에 캠핑 가기 이렇게 함께 보내는 시간도 아이에겐 큰 선물이 될 거예요. 하지만 더 쉬운 건 엄마 아빠의 인정입니다. 아이가 잘했을 때 우와 이런 것도 잘할 수 있어? 우리 아들 형님 다 됐네. 이런 능력을 인정해주는 보상이 적절하게 가미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건을 걸어서 빨리 해결해버리는 보상이 아닌 상황을 설명해주면서 아이가 그 행동을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능력을 인정해주면 아이의 행동 개선도 되지만 자존감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훈육하다 보면 지나간 이야기 참 많이 하시죠? 저번에도 엄마가 말했지. 이번이 도대체 몇 번째야. 아, 또 그런다. 이런 얘기들이요. 이미 지나간 일을 꺼내서 또 다른 훈육을 시작하는 경우 참 많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지금 원하는 것도 하지 못해 너무 서럽고 힘든데 엄마는 자꾸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서 아이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인 내 편은 누구예요? 맞아요. 우리 아빠고 엄마잖아요. 그런 엄마 아빠가 나를 공격한다 느껴진다면 부모에 대한 적개심을 키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늘 똑같이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에 노력을 하지 않게 됩니다. 아이가 잘못한 그 상황에 대해서만 명확한 메시지 전달해 주세요. 그래야 아이도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고 본인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정서적인 체벌 안 된다. 둘째는 무조건적인 보상 훈육 하지 말자. 그리고 셋째는 지나간 과거의 잘못을 탓하지 말자. 훈육할 때 이 3가지 꼭 기억하고 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 아이 키우는 거 가끔은 버겁기도 하고 참 쉽지 않죠? 고작 태어난 지 7년도 안 된 아이들이 어떻게 부모의 말대로 척척 다 할 수 있겠어요? 아이도 자신의 의지와 욕구는 있지만 아직은 성인처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바르게 성장시켜야 하다 보니 훈육이 꼭 필요한 거죠. 쉽지 않지만 노력하시면 분명 현명한 훈육 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품을 떠나 잘 성장할 때까지 상처 주지 않는 훈육을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